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분석할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아이폰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9일,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븐 잡스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1세대 아이폰이었습니다. 전화기 발명에 빗대어서 당시 애플이 전화기를 재발명한다라고 캐치플레이를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열풍을 일으킨 아이폰과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5 나오고요. 아이패드, LG 디스플레이, 사진, 케이스, 스티브 잡스, 앱스토어, 애플 등이 눈에 띕니다. 네. 제가 오늘 아이폰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근데 네. 이거 1세대 아이폰은 아니고 지금 아마 1세대 아이폰 쓰는 사람은 없겠죠? 없죠, 지금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아이폰 5입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5 그 다음 제품이 아이폰 6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이폰은 정말 혁신과 그런 네.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딱 꺼냈을 때 사람 저게 뭐야 했는데 애플에서는 이게 바로 전화기의 재발명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원님께서는 IT 기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사용하는데 아이폰과의 첫 만남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아이폰 기기 말고 처음에 제가 한 거는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맥킨토시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가 기억나고요. 그때 막 깜짝 놀란 게 마우스로 모든 걸 했었잖아요. 그때 안 쓰던 거였으니까 그때 아마 그게 신기했던 게 있고요. 쭉 올라와서는 이제 그 2009년이었죠. 2008년 그때 7년 그때는 제가 아이팟이라고 MP3 그런 거 썼고요. 2009년일 겁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이제 3GS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거였죠. 처음 들어온 거 KT에서 들어왔던 거. 그때 봤던 거 있었고요. 여하튼 그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나오자마자 한 두세 대 계속 사서 썼는데요. 그 아이폰이나 이런 쪽에 쓰셨던 처음 느꼈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직관력이라 그럴까요? 딱 직관적으로 모두 생각하고 만지고 눌러가면 됐다는 얘기죠. 아마 깜짝 놀라는 것이 저는 이 말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두 뭐 이에리맨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새로운 IT 기기 사면 매뉴얼부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폰이나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은 매뉴얼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뭐든지 눌러보면 다 된다는 그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이폰 기기를 요즘까지 많이 계속 시리즈별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높은 중고가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고 가격이 워낙 비싸게 쳐지니까요. 그다음 새로운 작품할 때 그래서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중고 팔고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이 네. 가격이 유지가 잘 되는 것이 아마도 갤럭시나 이런 시리즈보다 우리나라 LG나 펜텍 이런 것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앞서서 아이폰 6 얘기하셨지만 지난 주말에 아이폰 6의 콘셉트 이미지가 공개가 됐대요. 차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아이폰은 과거와는 달리 혁신에 빠져 있다라는 비판의 직면에 있기도 한데 아이폰 6에 기대가 되는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다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일부 이제 블로거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신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아이폰 6 이미지가 많이 누출되고 있어. 유출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크게 봐서는 사이즈가 이제 다양화된다. 그래서 5.7인치짜리가 나오면서 지금 아이폰 5보다 훨씬 커져서요. 얇네요. 네, 노트 예. 정도 노트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것이 과연 아이폰 5, 6 그런 숫자 넘버링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걸 유지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아이패드 에어가 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일부에서는 아이폰 6란 말을 쓰지 않고 아이폰 에어라고 다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뭐 빨라지는 뭐 CPU 이런 것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이번에 이제 지문 인식이 들어갔는데요. 아이폰 6에는 뭐 갤럭시에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 소위 홍채 인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첩보 영화에서만 보는 거 네.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정말 이제 아이폰 6나 갤럭시 시리즈에서 새롭게 반영될지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죠. 네, 눈으로 이거 확 이렇게 하면 이게 인식이 되는 건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봐주겠죠. 예, 자연스럽게. 네, 네. 눈 큰 저는 좀 유리하겠네요. 위원님은 조금 불리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자꾸요. 네. 네, 애플의 아이폰의 최대 경쟁자가 삼성전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갤럭시 S5가 이르면 오는 3월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에서 양사의 현재까지 최근 출시된 아이폰 5S와 갤럭시 S4
비교를 해보면 공개 직후에 그리고 출시 직후에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검색량으로 버즈가 발생함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면 그 시장의 스마트폰의 양강이 올해 또 신제품 라인업으로 연초부터 뜨겁게 시장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24년 신제품 대결은 어떤 것에 주의를 해봐야 될까요? 역시 그 투자 포인트를 잡는 데는 네. 사실 그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지만은요. 그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마케팅이나 우리 경영학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아마 1학년 때 뭐 대학교 하셨던 분 1, 2학년 다 배우는 것이요. 결국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자체적으로 커지고 또 하나의 축은 점유율인데요. 바로 여기 있겠죠. 시장의 점이 커지는 것은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똑같은 영향을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점유율인데요. 지금 당연히 점유율 1등이 삼성전자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아이폰한테 뺏겼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당연히 아직까지는 삼성인데요. 1분기나 2분기에 특히 1분기에는 애플이 1등으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시장은 각 지역별로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의 점유율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 특히 1, 2위를 누가 갖고 싸우느냐. 글로벌리는 지금 삼성인데요. 네. 지역별로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1위를 누가 가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는 삼성전자가 1위인데 그 지역별로 가장 뭐 큰 시장인 중국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겠군요. 새 스마트폰이 공개가 되면 늘 찾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마트폰 관련 부품 수혜주입니다.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스마트폰 수혜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맞습니다. 그 스마트폰 수혜주가 그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큰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아이폰 관련주에서 대표적이었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인터플렉스 하면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에서 주가가 4-5배 올라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주가 뭐 4-5배 올라갔던 건 많았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그 고사양 핸드폰이 여전히 나오지만 그거의 가격대들이 조금씩 내려가면서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표현이 쉽게 말씀드리면 객단가죠. 객단가가 떨어지는, 즉 가격 경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일반적인 어떤 그 핸드폰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큰 재미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본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쪽에서 아마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좀 고성능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거라든가 지금 가격 경쟁이 완전히 끝난 모바일 드램을 갖고 있는 뭐 삼성이라든가 특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부품부 네. 그 어떤 핸드폰의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핵심인 소위 반도체 쪽에 핵심이 있는 그런 쪽이 오히려 계속해서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이폰 출시 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없어져가는 산업도 있습니다. 종이지도, 디지털 카메라, 사양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네. MP3 플레이어. 하지만 새롭게 뜨는 산업도 있는데 앞서서 로드맵에서 봤지만 이제 패션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우리 PD도 남잔데도 이렇게 레드 케이스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뭐 케이스 등이라던가 뭐 여러 패션, 액세서리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산업이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요. 두 가지 정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처음에 이제 우리 핸드폰에 그 무선 충전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넥서스 3에서도 나왔고요. 삼성에도 나왔는데 이게 보면 써보신 분 아시겠고 얘기가 많았었고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올라가다 말랐거든. 이게 핸드폰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무선 충전은 이렇게 그 도킹 시스템이 있으면 올려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공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스튜디오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게 작용명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자동차가 이제 그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그 무선 충전 쪽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이규찬 기자가 이제 얘기했던 것이 콜라보레이션이거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스마트폰과 어떤 자동차의 콜라보레이션, 바로 그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BMW i3에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화두는 그런 충전 시장과 또 하나가 네. 콜라보레이션, 흔히 해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인데요. 그런 쪽이 핫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분야는 충분히 있고요.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스마트 시장의 향후 전망으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죠. 앞서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결국은 중국 시장입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1, 2는 또 정해져 있죠. 삼성이나 애플이고 3위가 LG전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LG전자가 3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화웨이 그리고 네. ZTE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는 샤오미 이런 것들이 네. 아직은 중국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랑 캐리어한테 물건을 주기 때문에요. LG전자가 과연 여기서 올해 어느 정도 성적을 이룰 수 있을지도 네. 중요한 관심사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룡 MS도 윈도우폰 부활을 내걸고 또 무섭게 추격을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더 심화될 것 같네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출시 7주년을 맞은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관련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빅머니 여기까지입니다. 이항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